자, 그럼 오늘 한국어 발성 원리에 대해서 제가 안내를 드릴게요. 지금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지금 인터넷에서 강의를 해보면 저희들도 그렇지만은 발음이 안 좋은데 소리를 입안에서 우웅우웅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네이티브 입장에서는 알아듣기 힘들어요, 사실.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어를 배운 외국 분들도 발음이 안 좋아요. 근데 속에서 웅웅웅 하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자음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상황인데 안에서 웅웅 되니까 알아듣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준비한 내용이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이 전방 발성입니다. 자, 지금 제 목소리 들어보면 목소리가 지금 앞에서 소리가 나죠. 그러니까 비교를 해드리면 목소리를 목에서 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소리를 목에서 내는, 이건 목에서 내는 거예요. 목에서. 그죠? 성대 무리가 가는 거예요. 약간 어택을 줘서 소리를 앞으로 빼서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힘이 좀 들어갈 거예요. 자, 그 요령도 익혀야 되는 거고, 소리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먼저 몸이 반응을 해줘야 됩니다. 몸이 반응.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잘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호흡이나 발음부터 하질 않습니다. 그러면 다 새버려요. 예.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는 말을 할 때도 그냥 안녕하세요라는 발음하고 내가 내뱉는 호흡만 가지고 말을 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새버려요 이게. 예. 그럼 몸이 반응한다는 건 뭐냐면은, 자, 말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우리는 멈칫할 때가 있어요. 자, 말하기 전에 숨을 들이마시고 약간 멈칫할 때 그때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발음을 하면서 호흡이 빠지면서 안녕하세요 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원리부터 이해를 하셔야 돼요. 소리가 크게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야호를 한다 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야호를 할 때 우리가 뭐부터 반응하는지,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건지 발음을 먼저 하는 건지 아니면 호흡을 먼저 내뱉는 건지. 예. 야호 하기 전에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고 몸이 한번 반응을 하죠. 그죠? 자, 이 반응이 먼저 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찰진 소리가 나가고 아주 풍성한 소리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압력이라는 게 만들어져요. 압력. 그치고 다음으로 좁은 모음을 사용해서 성문 뒤쪽을 닫는 훈련을 해야 돼요. 자, 모음은 좁은 모음이 있고 넓은 모음이 있어요. 자, 넓은 모음부터 설명하면, 자, 아, 에, 이. 자, 이게 다 넓은 모음이에요. 넓은 모음. 좁은 모음은 오, 어, 우. 자, 차이는 뭐냐면은 넓은 모음은 소리가 밝습니다. 그리고 좁은 모음은 소리가 어두워요. 자, 오, 어, 우. 어둡죠? 그 다음 넓은 모음 아, 에, 이. 자, 소리가 밝습니다. 이 혀의 위치가 앞으로 빠지느냐 뒤로 빠지느냐의 차이죠. 뒤로 빠지면은 혀가 이 후두 쪽을 막기 때문에 어두운 소리가 나는 거고 오, 우. 그다음 혀가 앞으로 빠져나오는 소리는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청량한 소리가 나는 거야. 아, 에, 이. 이렇게.
자, 근데 왜 이 좁은 모음을 쓰느냐? 좁은 모음을 쓰게 되면은 자, 성대 성문이 있는데 자, 보통은 성문 앞을 써요. 자, 아, 에, 이를 쓸 때는 앞을 사용합니다. 앞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 이렇게 아, 에, 이 앞쪽. 근데 좁은 모음을 쓰게 되면 뒤가 닫혀요. 오, 어, 우. 자, 그러면 넓은 모음은 그대로 지금 앞을 쓰기 때문에 소리가 앞으로 빠져요. 그죠? 자, 좁은 모음을 뒤에를 이제 닫아 버리면은 이 성문이 다 닫히겠죠. 자, 그러면 좁은 모음을 사용해서 성문 전체를 다 닫았다고 하면 자, 성문을 전체를 다 사용하게 되고 자, 이 소리가 만약에 앞으로 빠지게 되면 넓은 모음이나 좁은 모음이나 전부 다 전방 발성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마. 자, 그 훈련 끝나면 호흡의 길을 이어서 인중까지 도달하게 합니다. 자, 호흡이 가는 길을 따라서 움직여서 인중까지 도달하게 한 다음 이 인중에서 발음하고 호흡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면 이제 공명이라는 게 생길 수가 있어요. 약간. 예. 지금 제가 내는 소리도 지금 호흡과 발음만 가지고 소리를 내는 게 아니에요. 예. 어딘가를 울려서 소리를 전달시키는 거죠. 예. 공명을 유도해서 소리가 퍼져나가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발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어든 영어든 모든 언어에 다 공통적으로 활용되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면은 자, 이 발성 연습을 할 때 자, 쓰는 어떤 이미지 단어가 있어요. 자, 저 같은 경우는 유스를 처음에 시작하는데 자, 좁은 몸에 아까 우가 있다고 그랬죠. 근데 왜 하필 유를 사용하느냐? 자, 우를 사용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대 후방이 접지돼서 풍성한 소리가 만들어지죠. 근데 왜 하필 우가 아니라 유를 쓰느냐? 자, 영어에서 자, 북보다는 이유가 더 높아요. 자, 그러면은 뭐냐면은 소리가 호흡이 이렇게 가다가 최고 꼭지점이 어디냐면 이 유라는 소리예요. 유. 자, 여기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하고 유를 소리를 내보면 자, 유가 좀 편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가는 길로 가니까 우보다는 유가 더 편하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유를 쓰는 거고 그 받침 소리로 이제 티귿을 쓰는데 자, 왼쪽에 보시면은 여기 있죠, 보이죠, 그죠? 자, 이게 받침으로 가게 되면은 자, 이 TS 위치가 지금 보면은 경국의 조금 앞쪽이죠. 그러니까 잇몸 쪽입니다. 잇몸 쪽으로 이걸 받침을 쓰게 되면은 이 혀끝이 이쪽으로 닿게 돼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근데 지금 보면은 자, 시옷으로 바뀌는 이유는 자, 시옷은 초성일 때는 호흡이 빠지는 음입니다. 자, 말을 할 때 호흡이 빠지면 안 됩니다. 호흡은 가급적 안 빠진 상태에서 공명으로 가야 돼요. 근데 이게 종성으로 가게 되면은 사이시옷 현상이 벌어져요. 응. 일단 시옷 자체가 지금 경국의 쪽으로 향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 받침으로 가게 되면은 뒤에 따라 들어오는 자음을 된소리로 바꾸는 현상이 벌어져요. 자, 예를 들면 코가 있고 등이 있는데 우리가 호등이라고 안 하죠. 사이시옷을 콧으로 바꿉니다. 근데 우리가 발음할 때 보면 코등 안 하고 콧등이라고 발음하죠. 그죠? 자, 그러면 이 사시옷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뒤에 들어오는 이 자음을
된소리 경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경음으로 바꾸는 게 왜 좋으냐? 자, 된소리, 겉센 소리와 된소리 중에서 호흡이 덜 빠지는 것은 된소리입니다. 자, 트와 뜨, 트 호흡이 빠져요. 호흡이. 근데 뜨 그러면은 호흡이 덜 빠집니다. 호흡이 덜 빠진다니까 그만큼 호흡을 아껴서 그 다음 발음을 할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굳이 호흡을 빼서 다시 호흡을 들이마시는 상황이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최대한 호흡을 아끼면서 압축시켜서 아주 찰진 소리, 풍성한 소리를 내는 게 좋죠. 호흡 다 빠지고 결국 호흡만 힘들어지고 소리는 소리대로 영양가 없게 나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야. 자, 그래서 시옷으로 바꿔서 유시라는 발음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유시라는 이 단어는 없습니다. 자, 윷놀이 할 때 윷놀이 비슷한 게 있긴 있는데, 자, 이 노래할 때 보면 웃으면서 노래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웃으면서 할 때 웃자가 있습니다. 자, 웃으면서 노래하는 얘기는 웃을 때 웃을 연상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웃을 연상하게 되면은 소리가 잘 난다는 거죠. 그래서 웃이라는 것을 연상하는 게 좋은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소리의 길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웃보다는 유시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유시라는 발음을 활용을 해서 발성 훈련을 하는 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유스에서 즙으로 바뀝니다. 자, 즙으로 바꾸는 이유는 뭐냐면은, 자, 지읒이 시조음 잇몸에서 경국에 유리한 자음이에요. 자, 즙으로 바뀌어서 경국에 쪽으로 인중에 경국에를 울리면은 딱딱하기 때문에 소리가 울려요. 소리가 울린다는 얘기는 인중으로 소리가 퍼질 확률이 높은 거고, 인중으로 가는 순간 그 위에 있는 코 옆에 있는 공명강의 소리가 더 전달이 될 수 있는 유리한 길로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유스에서 지읒으로 바뀌어서 발음하는 거고, 그리고 받침에 왜 비읍을 쓰느냐? 자, 비읍 같은 경우는 자, 입술 쪽에서 나는 소리입니다. 입술. 자, 우리가 소리를 결국은 인중에서 나게 만들어서 인중에서 울리게 해야 되는데, 자, 이 발음을 할 때 우리가 혀끝을 보통 사용하는데 사실 우리가 입술도 사용을 합니다. 입술하고 그 다음에 혀끝이 움직여서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비읍이라는 이 입술에서 나는 이 순음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즙이라는 말은 뭐냐면 경국의 쪽으로 일단 보낸 다음에 은은 성대를 가장 편안하게 낳는 모음이에요. 높이 올라가도 안 딸려 올라가기 때문에 으라는 모음을 쓰는 겁니다. 자, 비읍은 입술을 사용하겠다는 거고, 자, 그래서 즙 훈련을 하시다가 나중에 되면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방향이 잡히면 그때는 지읒을 떼버리고 그냥 읍 하는 발음으로 가는 거야. 자, 읍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호흡을 할 때 이 읍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호흡할 때 들이마실 때 흡 하고 호흡을 안 하죠. 우리가 숨을 들이마실 때 자, 흡 할 때 뭐 읍이 있죠. 그죠? 자, 읍 하는 순간 여기서 소리가 나와야 돼. 흡, 아, 흡, 오, 흡, 이. 자, 이게 돼야지 소리가 찰진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연습을 해보세요. 자, 호흡을 들이마시면서 읍, 읍. 이 상태에서 그냥 소리를 내는 거야. 아, 이, 오, 우. 자, 그리고 이제 하오라는 거는, 자, 나중에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제 읍 훈련이 끝나고 나서
하오를 연습을 하시면 아오. 자, 요거는 이제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인사말들이 전부 다 아와 오를 씁니다. 우리 한국말 안녕하세요 아 쓰죠. 그죠? 영어의 hi 아 쓰죠. 그죠? 자, 오도 있습니다. 건니치와 일본어도 쓰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아라는 모음과 오라는 모음은 항상 따라다니는 어떤 조합이에요. 제가 보컬학원 다닐 때는 그때 원장님이 가르치는 게 우오를 가르쳐 주더라고. 우오를. 우오. 자, 우오를 가르쳐 줬는데 어쨌든 간에 거기도 오가 있어요. 자, 하오. 자, 우오는 좁은 모음 두 개를 썼죠. 우오. 자, 이걸 앞으로 빼는 거예요. 좁은 모음을. 그런 훈련이고, 하오는 넓은 모음이었죠. 자, 넓은 모음에서 좁은 모음으로 가는 훈련이 되는 거야. 오. 넓게 입을 연 다음에 길을 열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오라는 좁은 모음을 앞으로 빼서 발성을 하는 거야. 자, 거꾸로 좁은 모음을 가지고 넓힌다고 생각하면 오하가 되겠죠. 오하. 자, 오하. 가능하지만 자, 호흡이 빨리 빠져나가기 위해서는 목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아라는 발음이 나오는 거고, 자, 이 열린 상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압축된 소리를 내줘야 돼요. 자, 그 모음이 뭐다? 오라는 거죠. 오. 영어의 이게 아니고, 영어의 어는 목에 있는 소리야. 아와 오와 중간 사이. 이 소리가 아니고 한국말 오는 입술을 동그랗게 해서 만드는 소리야. 오. 입이 동그랗게 앞으로 빠지는 거야. 오. 오리. 앞에 있죠, 소리가. 자, 정리해드리면, 자, 읍 훈련이 끝나시면 아오 훈련을 하시는 거야. 목을 열어줬다가 그 다음 좁은 모음을 사용해서 좁은 모음을 앞으로 뺀다. 하오. 니하오. 혹시 많이 들어본 말이겠죠? 그죠? 자, 어려운 내용인데 제가 말씀드린 이 순서대로만 훈련을 하시면은 자, 전방 발성으로 한국어를 아주 청아한 목소리를 내시면서 구사를 할 수 있을 겁니다.